자, 보면은 1번에 지구 단위 계획에 관한 설명이죠. 틀린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서 공사 기간 중 이용하는 공사용 가설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지구 단위 계획에 맞게 해야 한다. 맞습니까? 틀렸죠. 자, 보면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서 건물을 건축하려거나 용도 변경할 때는 뭐에 맞게 해야 되죠? 지구 단위 계획에 맞게 건물을 건축을 해야 됩니다. 단 일정 기간 내에 철거가 예상되는 뭐 그런 가설 건축물 등 가설 건축물은 제외한다라고 했었죠. 그 제외되는 가설 건축물이 존치 기간이 3년 이내인 가설 건축물. 두 번째는 공사용 가설 건축물입니다. 공사용 가설 건축물. 그다음에 세 번째가 재해 복구용 가설 건축물. 이런 것들은 제외합니다.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서는 지구 단위 계획에 맞게 건물을 건축해야 되지만 가설 건축물은 제외한다. 그 제외되는 가설 건축물이 존치 기간이 3년 이내인 가설 건축물. 두 번째는 공사용 가설 건축물. 세 번째는 재해 복구용 가설 건축물. 이런 것들은 제외하겠다라는 거. 그다음 이번에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수업 안 했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할 때는 해당 용도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수립을 한다. 뭐 맞겠죠, 이거. 용도 지역을 무시하고 수립하진 않겠죠. 그러니까 안 배운 지문 나오면 절대 고르지 마십시오. 이거는 거. 그다음에 3번에 시장 군수가 위반한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지정이나 변경은 누가 결정하죠? 네, 시장 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해서만큼은 시장 군수가 직접 결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하는 거 어떻게 하죠? 관리 계획으로. 그럼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하는 건 어떻게 하죠? 관리 계획으로.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하는 것도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하는 것도 둘 다 관리 계획으로 한다는 거. 이런 지문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5번에 관광단지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까? 네.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대지조성사업지구, 산업단지, 준산업단지, 관광단지와 관광특구 이런 데는 전부 지정해도 됩니까? 전부 지정해도 됩니까? 일부 지정해도 됩니까? 원칙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도시, 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이 말이 나오면 뒤에 전부가 나와야 됩니까? 일부가 나와야 됩니까? 일부만. 여기는 전부 절대로 나오면 안 됩니다. 지구 단위로 만드는 계획이니까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무조건 일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이란 말 뒤에는 무조건 일부만 나와야 되는데 지금 있는 거 관광단지 같은 거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대지조성사업지구, 산업단지, 준산업단지 이런 특정한 지역, 지구, 단지가 나오면은 전부도 되고 일부도 되고 원칙은 할 수 있다. 다만 지정해야 되는 곳이 있었습니까? 정택공시도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에서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경과하거나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 내지는 시가와 조정구역이나 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 중 그 면적이 30만 이상이면 하여야 한다라는 거. 이렇게 해서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이라는 말 뒤에는 무조건 일부만 나와야 되지만 이런 특정한 지역, 지구, 단지가 나올 때는 전부도 되고 일부도 되고 원칙은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2번 정답 뭐죠?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시설은 환경 기초 시설이죠. 그래서 제가 체크한 것, 해드린 것들 위주로 이렇게 시험에도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3번. 도시군 계획 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인데 도시군 계획 시설의 시설 부지의 매수 의무자인 지방공사 동그라미 할까요? 지방공사? 지방공사는 도시군 계획 시설 채권을 발행해서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자, 대금 지급 채권으로 할 때는 누가 매수 의무자일 때? 매수 의무자가 지자체일 때만. 그러니까 지방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이런 사람들 채권 발행할 수가 없습니다. 매수 의무자가 특광시군일 때만 채권으로 대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의무자는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결정을 알린 날로부터 얼마 안에? 2년 안에. 2년 안에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자 3번에 공동구를 설치해야 되는 곳이 있죠. 면적은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도시개발구역, 택지개발지구, 경제자유구역, 정비구역, 공공주택지구, 도청 이전 신도시 이런 곳에서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라는 거. 의무. 그 다음에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은 누가? 법인.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은 KTX, 코레일 뭐 이런 거 기억하시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에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10년 이내. 오케이. 그 다음에 4번에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인데, 자, 도시군 계획시설은 기반시설 중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이다. 맞습니까? 네. 도시군 계획시설이라 함은 기반시설 중에서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도시군 계획시설이라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번에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같은 도 동그라미 하시고 관할구에 속하는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시행되는 경우에는 국장이 시행자를 정한다. 둘 이상의 관할구에 걸치면 일단 협의라고 해야죠. 협의. 둘 이상이면 협의를 하는데 협의가 안 되면 도지사가 시행자를 정해야죠. 그러니까 어쨌든 틀리긴 틀렸는데 일단 왜 틀렸는지를 정확하게 기억하시는 겁니다. 둘 이상 나오면 일단 협의해서 시행자를 정하는 거고 협의가 안 되면 누가? 도지사. 만약에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었다면 국장이 시행자를 지정을 해줘야겠죠. 그 다음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대상 토지 소유자의 동의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시설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을 수 있다. 맞습니까? 자,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여기 시행자에서 행정청입니까? 비행정청입니까? 비행정청. LH는 비행정청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지정을 받아야 시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LH는 공공입니까? 민간입니까? 그래서 민간이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공공은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라는 거. 이렇게 동의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다. 맞죠? 그 다음에 4번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실시 계획에는 사업 착수 예정일, 준공 예정일도 포함되어야 한다. 모르겠으면 넘어가는 겁니다. 이런 것들. 저는 실시 계획의 내용을 수업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5번에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실시 계획인가 내용과 다르게 시설 사업을 하여 토지의 원상회복 명령을 받았죠? 안 하면 행정 대집행, 원상회복 명령하고 안 하면 행정 대집행 한다. 올해 문제죠. 이런 것들. 뭐 뻔한 겁니다. 제가 이 노트만 봐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노트만 봐도 60점 못 맞을 이유가 없습니다. 다 나오죠, 이게. 그다음에 5번에 개발행위 허가. 자, 아까 보면은 개발행위 허가를 할 때 심의를 거쳐서 허가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일부 개발행위들은 심의를 거쳐서 허가를 해야 된다라고 했죠. 그 중에 하나가 이거 주상자생 1만 이상일 때, 그 다음에 토속 채취량이 3만 세제곱미터 이상일 때 그런 행위들은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근데 심의를 거쳐야 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어떤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않고 허가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기억이 안 나면 우리 요 보죠. 요약서에 50몇 페이지였나? 자, 여기 보면은 개발행위 사업 여기 개발행위 허가의 절차를 보시면은 요거 여기입니다. 페이지가 69페이지. 자, 심의를 거쳐서 허가를 해야 되는 행위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라 하더라도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라는 거. 그래서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게 요겁니다. 지구단위 계획 및 성장관리 계획을 수립한 지역에서 하는 개발행위는 심의를 거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올해 시험에 나왔던 게 요 1번 지문입니다. 1번 지문.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을 위한 개발행위를 할 때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일단 모르겠으면 이런 건 넘어가야 됩니다.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하나 더 추가하자면 저는 요 두 개를 원래 강조드렸었는데 요게 나왔습니다. 올해 시험에는. 그래서 여기에 사방사업을 위한 개발행위는 심의 예상에서 제외한다. 이런 것들 뭐 더 추가하자면 추가해도 되는데 중요해서 나온 건 아닙니다. 이건. 그래서 일단 모르면 넘어가 보죠. 토지의 일부가 도시군 계획시설로 지형도면 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의 일부가 도시군 계획시설로 지형도민 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다.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위해서 분할한 겁니다. 기반시설 설치하려고 토지를 분할한 거죠. 이런 것들은 허가를 안 받겠다라는 거예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하려고 분할한 거니까. 이렇게. 3번 국장은 개발행위로 인해서 주변의 환경이 크게 오염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려고 합니다. 국장이 제한할 때는 뭘 거쳐야 되죠?
여기 심의 제안할 때 심의를 거친다. 근데 국장이니까 어디? 중앙. 3번 정답.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4번. 시도지사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10년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제한할 때 3년 동안 제한하고 얼마 연장한다고 했죠? 그럼 최대로 5년간. 토지의 분할, 준공검사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죠. 토지의 분할이랑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는 준공검사를 받지 않는다. 받는 것보다 안 받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했죠. 그렇게 나오죠. 이렇게 올해 시험 문제 이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공법은 쉬운 과목입니다. 이거. 안 배운 게 안 나오는데. 다 배운 거 노트 안에서 다 나오고 있죠. 이렇게 해서 3번. 국장은 중앙, 지방은 지방 이것만 알면 맞출 수 있는 문제죠. 이렇게.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도시개발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